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전반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 혹은 코치라고 하는 거고, 컨설턴트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특정 분야, 그 특정 분야의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좀 쓰여지는 그런 컨설팅의 개념을 좀 보면서 많이 좀 사실 놀랐거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그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, 한국에서. 한국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.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보시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약간 이렇게 조언을 받고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10억 규모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100억 규모로 좀 키우고 싶어. 그럼 이제 100억 이상 규모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100억 규모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컨설팅이라는 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도 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못 쓰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, 최근에.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를 한국에서 한국어로 갖다 쓸 거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. 내가 예를 들면 10억 규모의 비즈니스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00억 규모로 키우고 싶어요. 그럼 100억 이상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거는 멘토링이나 코칭이에요. 그거는 컨설팅이 아니에요. 이거는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멘토링 혹은 코칭이라고 하는 거지 컨설팅이 절대 아니에요. 컨설팅은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가 아예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. 내가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데 식당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. 그 식당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용되어야 할 그런 전문 지식이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. 가장 기본적으로 요리가 있을 수 있겠고, 그런 레시피나 메뉴 개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, 뭐 주방 운영, 주방 동선 같은 거, 식당 전체 내에는 공간 디자인,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동선 디자인 같은 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, 회계 아니면 그런 경영 방식 같은 거라든지, 뭐 가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술이라든지. 내가 음식을 잘하는데 술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거든요, 항상. 예를 들면 셰프 출신이라고 했을 때 요리도 잘 알고 레시피도 알고 다 잘 알 거 아니에요. 주방 동선, 뭐 사람 구하고 홀 다 잘 알 거야. 근데 내가 마케팅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. 브랜딩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인테리어를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럴 때 컨설턴트를 구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컨설턴트는 식당을 운영해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. 그러니까 아닌 게 정상이에요. 마케팅이라고 해볼게요. 우리 매장에서 좀 고퀄리티의 영상을 좀 자주 찍고 그거를 좀 컨텐츠로 릴스나 쇼츠로 좀 많이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좀 올리고 싶다.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씩 투자하고 싶지 않다. 어떤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그림을 컨설턴트한테 다 말해요. 그럼 컨설턴트는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거죠. 그럼 뭐 뭘 하고 싶냐? 그걸 왜 하고 싶냐?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냐? 얼마 쓰고 싶냐? 사람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냐? 아니면 대행사를 쓰는 방식으로 가고 싶냐?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. 이제 그거에 대한 사장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컨설턴트는 사실 뭐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,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 뭐 영상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,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, 그 사장님이 모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일 뿐이에요.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. 그럼 그 컨설턴트가 그 시점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솔루션을 한 뭐 A, B, C 이렇게 가져와요.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뭐 솔루션 A는 한 5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 정도면은 이 시스템을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35만 원도 심지어 그 컨설턴트한테 주는 비용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전체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. 인건비라든지 뭐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함이고, 이거를 계속 하는데 한 달에 35만 원 정도면 영상 매일 올라갈 수 있는데, 뭐 단점은 사장님이 직접 뭘 하셔야 돼요. 블라블라. 뭐 솔루션 B는 대신에 사장님이 일을 아예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람을 구하셔야 돼요. 대신에 이거는 5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60만 원대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솔루션 C, 이거는 좀 돈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70만 원이면 아예 편하게 사장님이 아예 일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좀 믿을 만한 이런 인력들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주는 거죠. 예를 들면 그럼 사장님이 이제 직접 본인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,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, 뭐 이런 솔루션 이렇게 ABC가 있으니까 50만 원 이상 쓰고 싶으면 그래, 뭐 60만 원 그래, 뭐 이렇게 해보자. 그래서 솔루션 B로 진행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컨설턴트는 거기서 그 솔루션 B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.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뭐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는 프로세스다. 그럼 사람을 구하는데 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, 어느 출처에서 사람을 구해야 하며, 사람을 구했을
때 이런 성향의 사람을 구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며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며 이런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.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뭐 어도비 포토샵을 잘해야 되면 프리미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면 프리미어에서 뭐 어떤 기능을 특히나 더 잘 다뤄봤던 경험이 있어야 되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애즈 그런 뭐 연동 구글 애즈 연동 뭐 SE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여태까지 장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키워봤어요. 근데 이제부터 좀 그런 걸 해야 되겠어. 근데 모를 거 아니야.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컨설턴트를 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특정 분야에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게 그 특정 분야에서 극복할 수 있게 좀 솔루션을 해주는 사람이 컨설턴트예요. 그런 사람을 컨설턴트로 데려와서 방금 말한 그런 사정들을 다 말하는 거죠.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딱히 없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막 나이가 막 몇 갠데 막 컨설팅을 하며 막 다 사기꾼들이며 뭐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컨설턴트는 뭐 사기꾼이며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을 좀 봐서 당연히 그렇겠죠. 컨설팅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를 사실 원래는 멘토링 코칭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당연히 마케팅 전문가가 식당 사장님들한테 코칭과 멘토링을 해주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사기죠.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단어를 컨설팅이 아니라 코칭이나 멘토링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런 식으로 단어를 잘못 쓰다 보면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. 그런 좀 잘못된 인식을 의도치 않게 받게 되고 그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는 그 식당에서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게 조그만 식당 가서 이렇게 막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거 고쳐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사실 컨설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컨설팅이 아니라 멘토링 앤 코칭이에요. 멘토는 멘토링, 코치, 멘토 코치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,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라면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미 했어요. 그 멘토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미 한 사람이어야 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전반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 혹은 코치라고 하는 거고 컨설턴트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특정 분야, 그 특정 분야의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.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 요구인지도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멘토나 코치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멘토를 찾고 있는지 코치를 찾고 있는지 컨설턴트를 찾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영상의 요지는 컨설턴트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한국을 다른 나라 그 영어권 국가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빈번해요. 되게 흔한 거고 사실 다른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후배 비즈니스 하는데 컨설팅 되게 자주 받아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굳이 컨설팅이라는 게 막 그런 맥켄지나 아니면 그런 뭐 마르시 맥레넌, 뭐 딜로이트, 뭐 PwC 그런 큰 컨설팅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가 받기 어려운데 그 시각 자체를 좀 넓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나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네? 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아까 예시로 마케팅을 들어드렸지만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주방 동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메뉴 개발 R&D가 될 수도 있고 식당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난 메뉴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. 그럼 메뉴 개발 컨설턴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을 때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시점이 있어요.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컨설팅을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냐면요. 기회비용이라 그러죠. 예를 들면 내 비즈니스 안에서 정말 내가 아예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혹은 내가 잘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잘 모르는데 막 사람을 쓰고 거기다 돈 좀 집어넣고 뭘 해보고 뭘 하면서 버리게 되는 비용들 있잖아요.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광고로 돌리고 하려고 하는데 유료 광고로 돌리고 막 안에 돈도 좀 집어넣어야 되고 콘텐츠 제작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아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해보는 거지. 일단 해보는 건 좋은데 막 이상한 사람도 구하고 혹은 잘 뭐 실력이 없는 사람도 구해보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지출되는 돈 있잖아요. 그거를 장기적으로 엄청 줄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컨설팅은. 왜냐면 컨설팅은 한 번 받으면 그 기회비용을 한 번에 줄이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솔루션이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내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뭐 가령 예를 들면 메뉴 개발이나 R&D 뭐 레시피 쪽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면 다른 예시를 들어드려서 이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셰프 출신이 아니라서 레시피를 아예 몰라. 그러니까 메뉴 개발을 할 줄 몰라. 그러면은 그냥 요리사 막 구인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되도 안 되는 막 이런 거 시도해보고 그 사람 요리사잖아요. 이 사람은 메뉴 개발이나 R&D를 전문 컨설턴트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
요리를 잘하는 기술자를 데려온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고 막 재료 버리고 막 인건비 버리고 그 기회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메뉴 개발이나 R&D,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도 메뉴 개발이나 R&D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나 아니면 그런 지식이 전문적으로 있는 셰프한테 일을 맡겨서 푸드 코스트를 20에서 뭐 25% 사이에 있는 메인 메뉴를 10개 정도 만들어 달라 라는 요청을 하는 게 그 요리사들한테 기회비용을 막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셰프한테 주는 비용이 훨씬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1년 뭐 2년 그런 장기적인 비용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코스트가 아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의미를 잘 아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